부산 북구 동물사랑 온택트 문화축제 이곳 화명 생태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양지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업체가 무대 위로 올라와 계신데요. 피터팻이라는 애견샵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간략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피터팻 애견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 이재호라고 합니다. 네, 이재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피터팻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부산 곳곳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디에 지금 있죠? 부산 지금 그 온택트를 하고 있는 북구점에도 한 매장이 있고요. 아, 이 근처 네. 북구에도 있네요. 구포시장 옆에 네. 그 지금 북구점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구포시장 옆에. 네, 그리고 기장에 본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가덕도에도 하나 있고 네. 서면과 그다음에 서면과 또 해운대에도 해운대에도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는 곳 가까운데 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애견 그 피터팻 애견샵은 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세요? 일단은 애견인들을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제 카페 이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니즈를 컨텐츠로 넣어놨습니다. 네네. 매장에 가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음. 강아지들 상주견들하고의 사회성 교육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용이 필요하면 미용실을 통해서 미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신다고 하실 때 네. 잠시 맡기는 놀이방 서비스나 호텔링 서비스를 통해서 네. 그런 불편한 부분을 이제 해소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아, 뭐 미용도 하시고 호텔링 서비스도 네. 제공하시고 놀이방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서비스는 요즘 어떤 서비스인가요? 호텔링 문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조금 주춤한 경우도 있지만 네. 그래도 어디 가시고 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음. 근처 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호텔링을 맡기시고 네.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지도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뭐 연박으로 만약 호텔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직접 강아지가 잘 있는지 이런 점도 이제 서비스로 제공이 되나요? 네, 그 사진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서비스로 또 제공해서 네. 필요할 때 하나씩 보내드리고 아, 식사를 이제 잘 안 한다는 아이가 이제 호텔에 맡겼을 때는 만약에 그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잘 먹는다든지 이럴 네. 때는 동영상 찍어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뭐 영상도 보내드리면서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왠지 그 아이들 유치원, 뭐 어린이집 시스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케어하는 부분에서 이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잘 돌아다니고 있는지 후가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호텔링 서비스라고 해서 하나의 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네.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냄새도 맡고 돌아다니면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네. 네, 비슷하게 이제 케어한다고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강아지 교육도 따로 제공을 하시나요? 네, 기장 그 본점에 오시면 이제 훈련사분도 계시고 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점이 강하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입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면 네. 저희 훈련사분이 케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운 북구점에 가시면 북구에도 A 카페 가시면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있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봤을 때 뭐 핸들링을 좀 해야겠다 싶으면은 이제 네. 말씀을 드리고 케어도 해드리고 합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교육을 하시기도 하고 훈련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전문가 훈련가 분이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사실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 견주들도 교육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직접 알려주시는 편이신가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북구점하고 이 북구청과 함께해서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있는데 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계시는군요.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네. 이제 뭐 행동 교정이라든지 사회성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의해서 제가 이제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네. 문제점이 뭐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네. 패티캣이라든지 네. 산책 훈련이라든지 기본적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주 기본적이라는 훈련을 좀 모르시고 키우시다 아, 보니까 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게 눈에 보여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눈에 보이면은 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도 저희가 제공을 이제 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오래 전에는 뭐 시골에서 그냥 강아지들 마당에다 풀어놓고 그냥 막 키웠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진짜 견주들도 이렇게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패티캣이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뭐 간단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조금 들어가다 보면 이게 조금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목줄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다음에 산책할 때는 어떻게 보폭으로 걸어야 되는지, 네. 내 아이가 어떤 걸 무서워하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예, 강아지를 봤을 때 내가 견주의 입장에서 강아지를 생각하는 거랑, 그다음에 강아지가 동물로서, 그다음에 그 반려견으로서 느끼는 행동이라든지 이게 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얘가 겁먹었네 하고 이제 앉는 시점이라든지 케어하는 시점이 강아지한테는 불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냥 그렇게 내가 좋다고 그냥 덜썩 그렇게 강아지를 안아서도 안 되는 거고 네, 일단 맞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좀 케어도 좀 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강아지가 사람보다 이제 월등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후각적인 부분하고 후각적인 부분, 그다음에 청각적인 부분. 청각. 그리고 강아지는 시각적인 부분은 사람이 하는 기능보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의 시각적인 능력은 20%라고 보고 후각적인 기능을 뭐 50%라고 보고 네. 청각적인 부분을 30%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 정도로 후각적인 기능이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각적으로 이제 우수한 아이를 조금 이른 뭐 한 3, 4개월 됐을 때 산책을 간다든지 다른 아이들 만나서 냄새적인 훈련을 또 기본적으로 받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편하게 이제 사회성 교육도 안 받으셔도 되고 분리불안적인 요소라든 이걸 제거하면서 잘 키우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강아지를 귀여워서 키우면 놀러 갈 때면은 시각적인 부분을 먼저 강조하세요. 시각적인 자 봐라 부분이요? 좋지 하면서. 그건 내려가서 인간의 입장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너도 좋은 거 봤으니까 나도 좋다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먼저 네. 후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청각적인 부분. 어. 이 소음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오토바이 소나 자동차 소리, 그 다음에 낙엽 소리, 빗소리 이런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강아지들은 그 소리에 놀라지도 않고 네. 충분히 이제 조용히 얌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들도 이 청각에 익숙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내 한가운데 살거나 이런 도시에 사는 강아지들은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걸 많이 겪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청각적인 훈련을 시키면 그것도 이제 케어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훈련도 그런 부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런 소리들을 다양하게 겪은 아이들과 다양하게 겪지 않은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요. 네. 그때 반응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어린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한번 나서 강아지가 놀라서 짖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왜 짖냐면서 화들짝 놀랜다든지 이랬을 네. 경우에는 강아지 그 짖음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견주가 괜찮아 저런 소리는 얼마든지 날 수 있는 소리야 라고 뭐 굳이 말소리를 안 하던 행동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조용하고 부드럽게만 대처한다고 하면 강아지가 강아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견주를 카피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따라하는군요. 예, 그거를 항상 아이 컨택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이 견주가 좋아하는 게 무언가를 먼저 살피는 게 저희 반려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졌을 때 견주가 놀랜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네. 이랬을 때는 반려견이 또 거기에 비슷하게 행동을 취하겠죠. 아. 네, 그래서 의연하게 대처한다든지 네. 소리 없이 조용하게만 컨트롤 하신다고 하면 반려견이 생각보다도 덜 짖을 수도 있고 네. 이제 행동 교정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케어하면서 잘 함께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도 왜 사람의 인격이 다 하나하나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견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존중을 해주면서 같이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이제 애견 카페에 오는 친구들에게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아지들 사회성 기를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입양이든 뭐 분양이든 이제 반려견들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강아지들을 갖다가 이제 케어하는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파양돼서 재입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유기견 센터에서 뭐 이렇게 입양하시는 분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샵에서 너무 예뻐서 분양 받으시는 분, 아시는 분을 통해서 받는 뭐 키운다고 해서 받는 경우라든지 케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해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이 환경에 들어왔을 때는 강아지도 당연히 영역을 표시하고 이 네. 공간이 내가 새로 적응해야 될 공간인지, 네. 이 사람을 내 견주로서 따라야 될 분인지,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집에서도 케어를 잘하는 사람과 케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강아지 행동이나 패턴이 극명하게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강아지 처음 왔을 때는 후각적인 부분과 산책하는 부분에 또 한 집안에 여러 사람이 있다면 다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이 강아지 너를 산책시킬 수 있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걸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도 다 아는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는 산책이 즐거운데 이 사람하고는 산책이 불편하고, 이 사람하고 하면은 줄을 당겼을 때 뭐 앉는다든지 안 네. 가려고 한다든지 뭐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강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네. 일단은 먹는 거겠죠. 네, 먹는 네. 것과 그 다음에 산책, 그 음. 다음에 후각적인 정보. 그래, 또 예를 하나 드리자면 네. 그 많은 분들이 매장에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게 비가 올 때는 잘 안 나가신다더라고요. 아, 네네. 저는 이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강아지 데리고 나갑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강아지가 비 올 때라든지 눈 올 때 그런 촉감이라든지 소리적인 부분 네. 엄청 좋아합니다. 어. 그러니까 견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밖에 나가면 비를 맞고 젖으니까 내가 싫어서 안 나가는지, 강아지 입장에서 생각하다면은 오히려 훨씬 좋은 네.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회성하고도 너무 많이 빗방울 통해 갖고 바닥에 있는 지면에 있는 냄새들이 새로 올라오는 느낌, 네. 그 소리적인 다르죠, 부분. 또. 그다음 비가 올 때는 바람이 불잖아요. 네. 바람을 통해서 귀가 접힌 아이들이라든지 요 귀 청각 쪽으로 바람이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강아지가 편안함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 항상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안에 열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 열을 한 번씩 이렇게 식혀주는 것도 좋은 훈련법이고, 강아지 심리적인 것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저도 그 인터넷에서 강아지들이 어떤 눈밭을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표정들이 다 하나같이 좋더라고요. 정말 행복해하고, 또 요즘에는 강아지들을 뭐 집안에서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대부분 이제 네. 집안에서 키우시죠. 그러면은 또 말씀하셨다시피 후각 훈련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뭐 시킬 수 있는 후각 훈련 뭐 있을까요? 집안에서 시킬 수 있는 후각 훈련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배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에서 뭐 좀 오줌이라든지 배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간에서 원래 타 견종의 관심이라고 볼 수 있는 타 견종의 배설이라든지 네. 뭐 소변이라 이걸 조금 묻혀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여기 내가 사는 공간에 왜 여기 어떤 냄새가 나지 하면서 이제 배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또 간식을 준다든지 네. 그렇게 후각 훈련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집에 어떤 물품이라든지 새로운 냄새나는 뭐 화초라든지 새로운 거 나왔을 때는 또 한번 냄새 맡게 먼저 해주는 게 네. 이게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적인 후각 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표님께서 간식 이야기를 하셔서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무대 앞쪽에 이렇게 피터샵에서 직접 만드시는 수제 간식들을 지금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직접 이렇게 피터팻에서 만드시는 제품이라고요. 네, 저 매장에서 이제 키우는 강아지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방문하신 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먹거리가 뭔지 이제 묻는다든지 했을 때 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상품들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들은 뭐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연령 구분 없이 좀 먹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뭐 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뭐 잇몸이라든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게 좀 딱딱한 걸 못 씹을 때는 좀 네. 연한 뭐 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네. 연한 부분에서 먹이시면 되고 네. 이게 뭐 몇 살 때는 어떤 걸 먹이고 몇 살 때는 어떤 걸 먹이고 이렇게 정해진 건 없는데 내 네. 강아지가 딱딱한 걸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강아지가 3살, 4살 때까지는 굉장히 이런 하관이라든지 이는 무는 악력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때는 뼈 종류로 스트레스성을 뼈 풀 종류로. 수가 있는 아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거를 상주견들을 많이 몇 년간 먹이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좀 아니 이걸 먹고 조금 더 피부라든지 이런 거 좋아졌을 때는 제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완성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애견 샵에 이렇게 상주하는 강아지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군은 어떤 라인인가요? 저 오리랑 그다음에 소간 네. 좋아합니다. 오리랑 소간이요? 네네. 왜 그 제품을 좋아할까요? 냄새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씻기에 가장 편안한 부분도 씹기 있고요. 편안해서요? 일단은 이제 강아지들이 제일 먼저 수재가 씨 혹시 맛을 보신 분이 있을지 강아지를 키우시면 대부분 맛도 보는데 네. 무맛이라고 하거든요. 네, 앞서 아, 그 네. 개슈 아, 대표님도 그러더라고요. 간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네, 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 자체에서 이제 얘들은 후각적인 부분이라든지 씹는 촉감이라는 이런 걸로 해서 먹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애견샵에서는 뭐 미용 스파도 전문 자격증이 있는 미용인들이 직접 미용을 해주시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훈련사분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격이 있는 분들께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따로 하시는 게 애견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코로나 시대로서 뭐 사람들이 지금 창업을 조금 주춤하시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가 또 끝이나 이게 또 상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어차피 창업이라는 거는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매장 운영하면서 알고 있는 뭐 상식이라든지 그다음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고에 대한 뭐 리스크 아니면 운영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저희 피터팻에서 이제 도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는 저희가 뭐 답변 드리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피터팻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대표님, 우리 강아지들과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지금 한국이라는 시장과 그다음에 세계적인 반려견들의 이제 시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저도 살펴보고 있는데 제일 특징적인 게 뭐냐면 미국이나 뭐 독일 그다음에 우리보다 뭐 앞서 있고 반려견 문화라든지 이런 뭐 영국이라든지 좀 앞서 있다는 나라들의 견주분들이 하는 행동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하는 행동과 그런 뭐 관습이 될 수도 있고 법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상식이 될 수도 있겠고 패티켓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반려견을 소중하고 아끼는 만큼 상대방 다른 견주분들이 키우는 반려견들도 소중하고 그러면서 또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존중을 하면서 이게 사회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어떤 사고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해라든지 존중에 그게 없고 너무 과하게 그리고 이게 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또 강조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접종의 부분도 그런데 우리는 뭐 1년에 제일 많이 맞힌 거예요. 12차까지 맞추신 분도 계시고요. 뭐 매년 광견병 주차 맞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이게 조금 예방 접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조금은 강아지 면역이라든지 강아지 그런
견종의 특성을 안다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강아지가 면역이 좋습니다, 아, 사람보다. 그렇군요. 그 상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뼈의 붓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케어를 극도로 해서 병원을 자주 간다든지 이런 네.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은 내 강아지는 조금 잘 이겨낼 거야, 아니면 내 강아지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대해준다고 하면 이런 페트캠 문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발전된 이제 반려견 국가로서 그 네. 위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좀 강아지들이나 이런 반려동물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피터팻의 이재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부산 북구 동물사랑 온택트 문화축제 동물사랑 산업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양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